이번 시간에는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받아서 안평가사님에게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평가사님 강의 수강한 분들 수기를 보면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갔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강의하시나요? 어떻게 강의하느냐? 질문이 조금 추상적인데요. 일단 커리큘럼 그 자체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 커리큘럼은 크게 스텝 1에서 5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모의고사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스텝 1이랑 2 같은 경우는요, 우리 행정법과 우리 시험범위인 개별법의 이론적인 내용들을 A, B급 중요한 애들 위주로 일단은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스텝 3에서는 기본적인 문제 푸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는 되게 기본적인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텝 4에서는요, 우리가 앞에서 기본적인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잖아요. 요걸 바탕으로 응용하는 문제, 기출에서 봤을 때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을 유형을 정리하고 걔네들에 대한 접근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A, B급 되게 중요한 애들, 뼈대가 되는 애들의 문제를 이제 어려운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다 다루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텝 5에서 C급, D급, 그러니까 좀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지엽적인 부분들, 얘네들의 이론을 이제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 모의고사 과정에서는요, 타시험 기출이나 최근에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되는 최신 중요한 판례들을 정리해 드리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커리큘럼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요거에 조금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르쳐 드릴 때 A급, B급 좀 중요한 애들, 그러니까 뼈대가 되는 핵심적인 애들 위주로 먼저 수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좀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지엽적인 애들 C급, D급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가르쳐 드리고 몰아서 정리하고 몰아서 암기하는 식으로 커리큘럼 짜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짜는 이유는요, 이제 제가 뭐 많은 분들 봤을 때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실제로 공부를 이렇게 다들 하시더라 하는 거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뭐 떠먹여주는 설명 전략, 뭐 투트랙 전략, AB급 전략, 뭐 여러 가지 좀 효율적인 공부를 위한 저의 어떤 공부 방법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뒤에 올라오게 될 학습 설명의 영상, 거기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법규 공부 방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나만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딱 하나를 꼽자면은 사실 이제 대원칙은요, 문제풀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론 공부든 문제풀이든 그 이상의 C급, D급이건 문제풀이를 염두에 두고 문제풀이를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거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상위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암기를 해놓지 않고서는 문제풀이 중심의 공부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암기라는 거는 뭐 휘발성도 강하고 하다 보니 좀 뒤에 바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뭐 법규는 암기량이 너무 많습니다. 암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나중에 어떻게 바짝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작부터 암기를 해 나가기 하셔야 한번 사이클이 돌아서 시험을 볼 수 있을 때쯤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암기가 안정적으로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량이 많기 때문에 암기를 중시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암기를 하고 나면 법규 공부가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다들 이제 암기가 중요하다, 암기가 중요하다 하니까 암기만 하면 뭔가 법규는 다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암기를 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법규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합격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서 합격권에서 경쟁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럼 요 합격권에 드신 분들은요, 이 정도 암기는 일단 기본으로 다 깔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합격권에서 합격으로 가는 그걸 결정하는 건요, 내가 답안지를 얼마나 잘 쓰는지,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안 구성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내용에서 어떤 논점들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합격을 좌우하는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여기가 진짜 전쟁터예요. 근데 이 참가 자격이 뭐냐면은 암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먼저 하셔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해서 나의 답안 레벨을 끌어올리는 거,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도 암기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안평가사님 강의만 듣고 다른 학원 문제를 풀면 풀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커리큘럼 자체가 A, B급을 먼저 가르치고 이걸 바탕으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까지 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애들이나 이제 지엽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원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나 이거 안 배웠는데? 안평가사 이거 안 가르쳐 주던데? 라고 받아들이시게 되는 부분들이 많고 요거를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커리큘럼 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일 뿐이고 이런 지엽적인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결국 나중에 가서 정리하고 나중에 암기하시면 충분히 미리 공부하신 분들이랑 전혀 차이 없는 수준을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오히려 초반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지엽적인 부분들에 암기하는 것보다는 A급, B급을 암기한 채로 답안을 더 좋은 답안을 쓰는 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공부의 끝판까지 먼저 가보는 거, 한번 경험해 보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경험을 하시고 나면요 나중에 이런 지엽적인 것들, 중요도 떨어지는 거 공부할 때는요 그 공부의 포인트를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왜? 내가 이미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다 경험을 했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렇게 암기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은 문제 풀 때 중요하니까 얘는 꼭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안 채로 이 나머지 C급, D급을 공부하시면 C급, D급 공부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니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인강 말고 현강을 듣고 싶은데 현강은 따로 없을까요? 네, 아쉽게도 저희 랜드잇에서는 기본 과정과 문제풀이 과정은요 모두 인터넷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전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 과정, 우리가 GS라고 부르는 그 모의고사 과정은 실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따로 실강을 진행을 하는 이유는요 앞부분 같은 경우는 인강으로 듣는 것의 효용이 조금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배속으로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시간도 어떤 피로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강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시간 정도를 문제를 풀거든요. 왜냐면 100점에 3과목이니까 300점이죠. 근데 요거는 혼자서 소화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조금 강제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GS 과정 같은 경우는 실강의 효용이 더 높아서 GS 부분만 저희가 실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안평가사님 강의만의 강점이 궁금해요. 제 강의의 강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꼽아주시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 게 이제 교재가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다.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제가 암기를 굉장히 강조한다. 그리고 체계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다. 이런 것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모르시는 제 강의의 또 다른 강점이 있는데요. 사실 제 강의는요, 이해가 굉장히 쉬운, 이해가 잘 가는 강의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 시각에서 법규 공부를 하면서 그 단어들 쓰임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이제 너무 처음 보는 단어들이어서 이 단어들을 가지고 뭔가를 강사님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단어조차 지금 익숙하지 않은 상황, 이런 것들에 너무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모든 강사님들 중에서 가장 쉽게 설명한다라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으로 저는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쉬운 강의를 특징으로 꼽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교재 수정이 많다는데 올해도 많을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는 교재 수정이 조금 많았습니다. 왜 그랬었냐? 사실 이제 교재를 그대로 써도 되죠. 왜냐면 지금까지도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점수 잘 나오셨고 실제 합격하신 분들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제 욕심에 조금 더 문장을 쉽게 만들거나 조금 더 외우기 쉬운 어떤 목차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자잘자잘하게 바꾸는 부분들을 굳이 자꾸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교재 수정이 많았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그런 교재 수정들도 거의 다 끝이 나서 이제 올해는 아마 수정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평가사님 커리큘럼이 실제 수험 공부하는데 어떤 부분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랑 좀 겹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 강의의 좋은 점, 제가 어떻게 보면 강의를 하는 이유죠. 그건 뭐냐면 사실은 제가 법규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법규 공부 방법을 잘 못 잡게 되면서 이 공부를 사실은 1년을 더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전까지의 학원들은 강의를 할 때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강사님들이 또 많아요. 쉽게 설명해 주시고. 근데 이제 우리는 결국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어떤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론적인 내용을 문제풀이까지 접목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제가 배울 때는 이 기본적인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가서 갑자기 문제를 푸는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거를 문제풀이화하는 그 과정은 스스로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개별 스터디나 아니면 과외 같은 것도 많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한 강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첫 시간부터 문제풀이를 위한 이론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답안을 잘 쓰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드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론을 위한 이론이라기보다는요, 문제풀이에 필요한 애들 위주로,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을 배웁니다. 이게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론을 A, B, C, D, E, F 이렇게 차근차근 배운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 필요 없는 부분들은 밀어두고, 중요한 부분들 이거를 암기하시고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의 간극을 줄이는 강의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좀 좋은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안평가사님 커리큘럼만으로 공부해도 고득점이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고득점 가능하고요. 오히려 이제 제 강의만 다 소화하시기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소화하신다고 하셔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제 커리큘럼을 듣고도 다른 강사님 문제를 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실 저희 시중에 어떤 법규 문제들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뭐 수학의 정석도 보지만 뭐 개념 원리도 보고 뭐 센수학 같은 것도 풀죠. 이런 식으로 이 문제집 한 것만 보기에는 공부량이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에 오르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문제집도 푸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강사님 문제집도 당연히 보시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 강의만 잘 따라오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교재 별도 판매는 왜 안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 이제 랜드익 강의를 들으시는 분과 랜드익 강의를 들으시지 않는 분의 어떤 좀 격차를 두는 게, 저희 랜드익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저희의 예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분들을 위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랜드익 강의를 들으시는 분에게만 이제 교재를 제공하고, 강의를 듣지 않으시는 분에게는 교재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저 혼자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